혼자서 막 세 사람 몫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주변 모든 사람의 부탁을 다 들어주면서 칭찬을 한 몸에 받는데 정작 새벽 3시에 텅 빈 통장을 보면서 내 비즈니스는 대체 왜 제자리 걸음일까 하고 깊은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뜨끔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늘 배움을 갈구하고 새로운 시각을 즐기시는 당신,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너무 잘해서 오히려 가장 위험한 함정에 빠져버린 아주 모순적이고도 흥미로운 유능함의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보통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쵸.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때로는 그 뛰어난 능력 자체가 비즈니스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보할 임무는 이런 유능함의 저주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걸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실마리를 제공하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아주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대상은 바로 키코픽처스의 남창수 대표입니다. 미리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흔히 볼 수 있는 막 AI가 적당히 포장해준 영혼 없는 아부성 멘트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오히려 아주 냉정한 분석에 가깝습니다. 네, 한 개인의 장점은 물론이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뼈를 장하게 맞을 법한 단점, 그리고 구조적 리스크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친 팩트 기반의 인간 분석 리포트입니다. 맞습니다. 이 분석의 목적은 단순히 이 한 사람을 평가하고 끝내려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합니다.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이 한 사람의 독특한 업무 방식과 리더십 스탠스를 싹 다 해부해서 지금 당장 정보과잉 시대를 살아가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당신의 커리어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통찰을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인물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남창수 대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바로 멀티 포지션입니다. 멀티 포지션이요? 네. 보통 영상 기획사 대표라고 하면 그냥 감독 역할에 머무르기 마련인데 이분은 영상 감독, 디자이너, 강사, 기획자, 거기에 지역사회 활동가 역할까지 혼자서 보통 3에서 4인분의 역할을 동시에 다 소화하고 있거든요. 와, 저는 이런 분들 보면 진짜 신기하거든요. 이건 마치 인디 게임 개발자가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 배경음악도 직접 작곡하고 캐릭터 디자인도 다 하고 심지어 새벽 도시에 화가 난 유저들의 불만 리뷰에 직접 댓글까지 달아주는 상황과 딱 같잖아요. 아주 정확하고 재미있는 비유네요. 맞습니다. 물론 퀄리티 컨트롤 면에서는 완벽하겠죠. 본인이 다 하니까요. 하지만 비즈니스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 완전 악몽 같은 구조 아닌가요? 모든 걸 다 잘한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깊게 파고들 물리적 시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게 일반적인 함정이죠. 보통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쥐고 있으면 이도저도 아닌 결과물이 나오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남 대표가 이 모든 역할을 소화하면서도 퀄리티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감성과 현실의 밸런스를 잡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창작자들은 이 둘 중 하나로 치우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 맞아요. 예술적인 감각에만 꽂혀서 영상은 기가 막히게 예쁜데 시장에서는 전혀 안 팔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철저하게 실용성에만 맞춰서 물건은 팔리는데 브랜드 고유의 매력은 싹 사라져버리는 경우 진짜 수도 없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 대표는 그 중간 지점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영상을 감성적이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하는 아티스트의 욕망을 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프로젝트의 견적, 예산 구조, 클라이언트를 설득해야 하는 포인트, 그리고 최종 대상자의 반응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을 함께 돌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만족을 위한 멋있는 영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에서 먹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감성과 현실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게 말은 쉽지만 실제 작업에 들어가면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충돌하잖아요. 예쁜 그림을 포기하고 예산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돈을 더 쓰더라도 예술성을 챙길 것이냐의 싸움인데 남 대표는 이 충돌을 대체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여기서 그의 진정한 무기인 구조하는 역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무작정 예쁜 그림부터 찍으러 나가지 않아요. 그 전에 아주 정교한 심리적 설계도를 그리는 거죠. 심리적 설계도요? 네, 복잡한 아이디어나 메시지를 최종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완벽하게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분해하고 조립한다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지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기업 클라이언트가 대상이라면 철저하게 신뢰도와 투자 대비 효율, 즉 ROI를 중심으로 구조를 짭니다. 네네. 기업은 숫자가 중요하니까요. 살아온 과거의 경험이나 친숙한 아날로그적 비유를 가져와서 최신 기술을 설명합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아예 전체 서사를 하나의 게임처럼 구조화해버리고요. 아, 완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재료들을 그냥 한 냄비에 다 때려놓고 맛있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먹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코스 요리의 순서와 플레이팅을 완전히 다르게 설계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먼저 거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구조화 능력의 끝에는 언제나 무서운 실행력이 붙어 있어요. 머릿속으로 완벽한 계획만 세우다가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실행력까지요? 네. 예를 들어 새로운 AI 툴이 발표되면 사람들은 보통 관련 기사나 유튜브 리뷰를 보면서 아, 세상 참 좋아졌네 하고 넘어가잖아요. 하지만 남 대표는 그날 오후에 바로 자신의 실무 프로젝트에 그 툴을 적용해보고 완성본을 뽑아냅니다. 와, 그날 오후에요? 대박이네요. 네, 일단 만들어보자는 이 실행주의가 구조화 능력과 결합할 때 얼마나 강력한 폭발력을 내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완벽한 리더의 표본 같습니다. 실행력 확실하죠. 결과물 훌륭하죠. 클라이언트 맞춤형 소통까지.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유능함이 저주가 되는가라는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하는 이 완벽함이 사실은 그의 비즈니스를 갉아먹는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거죠. 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이니까요. 남 대표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자 리스크는 바로 과부하입니다. 과부하. 노후 능력이 뛰어나고 혼자서 쳐낼 수 있는 업무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모든 일이 그에게 다 몰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 함정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유능한 실무자들이 리더의 자리로 넘어갈 때 10중 8구 빠지는 늪이잖아요. 직원을 시켜봤더니 속도도 느리고 퀄리티도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수정하라고 피드백을 주느니 아, 답답해. 비켜봐. 그냥 내가 하고 말지 하면서 본인이 밤을 새워버리죠. 맞습니다. 진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결국 단기적인 퀄리티는 보장되겠지만 리더의 체력과 에너지는 완전히 고갈되어 버리잖아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남 대표의 경우 단순히 실무적인 완벽주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책임감까지 더해줘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는 사람 사이의 정의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관계를 중시하는 성향이군요. 네, 그래서 누군가 부탁을 해올 때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거절 비용을 치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와, 거절 비용.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뜨끔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겁니다. 금요일 오후 퇴근 직전에 타 부서 동료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와서 진짜 미안한데 이거 간단한 거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하고 애매한 부탁을 해올 때가 있잖아요. 있죠, 무조건 있습니다. 좋은 동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네, 제가 금방 해드릴게요 하고 받아주는 순간 그 사람은 아주 홀가분하게 퇴근하고 당신은 텅 빈 사무실에 남아 혼자 불을 밝히게 되는 거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인물 분석 리포트에서도 그 상황을 아주 뼈 때리는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오, 어떤 문장인가요? 지인의 애매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벌어지는 참사. 사람은 고마워하고 대표님은 밤샘하고 통장은 조용함. 아, 진짜 통렬하네요. 너무 아픈데요. 사람은 고마워하고 나는 밤을 새우는데 정작 내 비즈니스의 통장은 조용하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와 완벽주의가 결합하면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이것보다 더 잘 보여줄 순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100점짜리 완성작 하나에 목매지 말고 85점짜리 10개를 만드는 쪽으로 전략을 완전히 바꾸라고요. 네, 스스로를 갉아먹는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고 85점 선에서 과감하게 컷오프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태클 하나 강하게 걸겠습니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말씀하시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크리에이티브 업계에서 퀄리티랑 타협하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지 않나요? 제가 만약 비싼 돈을 주고 이 회사의 프로젝트를 맡긴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대표가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겠다며 고의로 85점짜리 결과물을 납품했다는 걸 알게 되면 저는 완전히 기만당했다고 느낄 겁니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어떻게 스스로 기준을 낮추면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죠? 이건 너무 위험한 조언 아닌가요? 아주 훌륭한 반론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클라이언트를 속이고 대충이래라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들려요, 사실. 하지만 만약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이 조언의 핵심은 퀄리티의 하향 평준화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에너지의 전략적 재배치입니다. 에너지의 재배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우리의 100점을 향해 쏟는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85점에서 100점으로 올리기 위해 투입되는 노력은 0점에서 85점까지 가는 노력과 거의 맞먹거나 사실 훨씬 더 큽니다. 아, 그 마지막 디테일을 잡는데 시간이 엄청 들어가니까요. 맞습니다. 남 대표가 직면한 문제는 브랜드의 사활이 걸린 핵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아주 일상적이고 루틴한 업무, 심지어 단순한 행정 처리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보조 작업에까지 똑같이 100점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는 데 있어요. 아, 그러니까 메인 요리뿐만 아니라 기본으로 나가는 밑반찬을 만드는데도 미슐랭 3스타급의 정성을 막 쏟고 있다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대표작, 즉 남 대표와 키코픽처스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코어 프로젝트는 당연히 95점, 100점을 목표로 진짜 혼신을 다해야죠. 그렇죠. 그건 브랜드의 얼굴이니까요. 하지만 굳이 대표의 천재적인 감각이 필요 없는 영역, 매뉴얼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일반 실무까지 영화제 출품작처럼 만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업무들은 85점에서 과감하게 컷오프하고 시스템으로 굴러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와, 이해가 확 되네요. 덜 중요한 일, 남이 해도 충분한 일에서 에너지를 85점으로 철저하게 통제해야만 내가 진짜 폭발시켜야 할 100점짜리 코어 프로젝트에 몰입할 여력이 생긴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명작을 지키기 위해 일상을 시스템화하는 겁니다. 명작을 지키기 위해 일상을 시스템화한다. 멋진 말이네요. 남 대표가 계속해서 실무의 모든 디테일을 통제하려는 최고의 플레이어로만 남는다면 이 회사의 성장 한계치는 정확히 남창수라는 개인의 물리적 체력과 수면 시간으로 제한돼 버립니다. 아,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이제는 잘 만드는 사람이라는 알을 깨고 나와서 안 해도 되는 일을 분리하고 외주화해서 전체 판이 알아서 굴러가게 만드는 총괄 디렉터로 진화해야만 하는 시점인 겁니다. 감정이나 완벽주의로 일을 다 껴안지 말고 시스템으로 쳐내라.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복잡하게 얽힌 딜레마를 뚫고 나갈 확실한 돌파구를 좀 찾아보죠. 네, 남 대표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관심 분야가 엄청나게 넓다는 겁니다. 영상 제작은 기본이고 디자인, AI 활용, 지역사회 활동, 심지어 친환경 제조업까지 막 선을 뻗고 있어요. 이건 뭐 거의 호기심 천국 수준인데요. 네, 그 모든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하긴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는 역시 시간입니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늘 부족하죠. 요즘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챗GPT가 업무를 대신해 준다고 해도 결국 여러 방향으로 분산된 관심사를 모두 메인 비즈니스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는 챗GPT도 절대 뚫어줄 수 없으니까요. 맞아요. 결국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만능 제주꾼으로 남지 않으려면 이 막 분산된 관심사들을 하나로 묶어줄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해야 이 넓은 스펙트럼이 독이 아니라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분석 리포트가 남 대표의 가장 강력한 절대 무기로 꼽은 개념이 등장합니다. 오, 절대 무기요? 바로 의미를 컨텐츠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는 개별적인 실무자가 아니라 이 무기를 휘두르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혹은 브랜드 총괄 디렉터의 포지션으로 완전히 이동해야 합니다. 의미를 콘텐츠로 바꾼다. 표현은 아주 시적이고 멋진데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럴 수 있죠. 좀 더 쉽게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사회에 정말 훌륭한 취지로 활동하는 자선단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들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의도가 있고 실제로 좋은 일을 엄청 많이 해요. 네, 그런 단체들 많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지루한 텍스트 위주의 보고서나 그냥 밋밋한 사진 몇 장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끝냅니다. 대중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 기부금도 안 모이죠. 그 좋은 의미가 그냥 땅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아, 우리가 주변에서 진짜 흔히 보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그걸 세상에 알릴 방법을 모르는 딜레마. 바로 이때
남창수 대표가 투입되는 겁니다. 그는 그 무형에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의미를 날카롭게 포착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상 기술, 디자인 감각, AI 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타겟 맞춤형 구조화 능력을 진짜 총동원하는 거예요. 오, 그럼 결과물이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 아무도 안 읽던 지루한 텍스트 보고서는 대중의 감정을 아주 깊게 건드리는 60초짜리 강렬한 다큐멘터리식 릴스 영상으로 재탄생합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갑을 열고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아,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선한 의도라는 추상적인 가치와 시장에서 통하는 매력적인 자산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쫙 연결해주는 능력이군요. 맞습니다. 그냥 영상을 예쁘게 찍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사람들이 막 소비하고 싶어하는 형태로 번역해내는 것. 정확합니다. 지역사회 활동, 친환경 제조업, AI 기술 활용. 이 흩어져 있던 남 대표의 수많은 관심사들은 결코 서로 별개의 업무가 아닙니다. 아, 별개가 아니라고요. 네. 모두 의미를 콘텐츠로 바꾸는 힘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파이프라인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다양한 재료들일 뿐이죠. 이 능력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싹 재편할 때 그는 더 이상 시간에 쫓기는 외주 제작자가 아니라 어떤 가치 등 시장에 먹히는 브랜드로 탈바꿈시켜주는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당신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남창수 대표라는 한 사람의 치열한 고민을 낱낱이 해부한 이유는 이것이 곧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유능한 당신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죠. 네. 앞으로 무슨 기술을 더 배워야 할까, 어떤 파이프라인을 더 늘려볼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가진 수많은 파편적인 경험들을 하나로 끄어줄 나만의 절대 무기가 무엇인지부터 정의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에게 던져봐야 할 4가지 아주 날카로운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들이 당신의 복잡한 커리어와 비즈니스를 단숨에 정리해줄 나침판이라고 확신하거든요. 좋습니다. 그 4가지 질문 지금 당장 하나씩 짚어보죠. 첫째가 뭔가요? 첫째, 지금 나의 관심사 중 앞으로 3년 안에 나에게 가장 확실하게 돈이 될 축은 무엇인가? 아, 현실적인 돈의 축이네요. 그럼 둘째는요? 둘째, 나의 브랜드 인지도를 가장 강력하게 끌어올려줄 축은 무엇인가? 브랜드 인지도. 셋째도 궁금해집니다. 셋째, 당장 돈이나 명예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가장 오래 절대 질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축은 무엇인가? 아, 열정과 지속 가능성이군요. 마지막 넷째는 뭔가요? 마지막 넷째, 이 3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교집합은 과연 어디인가? 교집합. 와, 이 질문들 진짜 묵직하네요. 이 교집합을 찾아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공을 혼나서 다 치러다니는 피곤한 플레이어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돋보기로 햇빛을 한 점으로 모아서 불을 피우듯이 당신의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 정확한 타점, 그 초점을 찾는 것이 다음 레벨로 도약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키코피처스 남창수 대표의 케이스를 통해서 완벽을 추구하는 유능한 플레이어가 어떻게 스스로를 갉아먹는 함정에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판을 지배하는 디렉터로 진화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딜레마, 과도한 책임감, 완벽주의, 그리고 값비싼 거절 비용들, 이런 것들은 결코 능력이 부족해서 겪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오히려 당신이 너무나도 출중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일종의 성장통 같은 겁니다. 중요한 건 이 통증을 그저 내 운명이거니 하고 견디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시스템화와 에너지 재배치를 통해서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점이죠. 자, 이제 시선을 당신의 오늘 하루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책상 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85점쯤에서 과감히 시스템에 맡기고 출고시켰어야 할 일들을 굳이 100점을 만들겠다고 밤을 새우며 꽉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그저 좋은 동료가 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내 비즈니스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애매한 부탁들을 들어주느라 정작 당신의 소중한 체력과 통장은 통통 비워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진짜 유능함이란 모든 것을 내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100% 쏟아붓고 어디에서 85점으로 힘을 뺄지 정확히 아는 그 냉정한 결단력, 그것이 바로 진짜 리더의 유능함이거든요. 오늘 분석의 주인공이었던 남창수 대표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흩어진 의미들을 모아 시장이 열광하는 자산으로 바꾸는 의미를 콘텐츠로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당신이 지금까지 치열하게 쌓아온 그 수많은 기술과 땀방울, 복잡한 커리어의 궤적들을 단 하나의 날카로운 문장으로 당신만의 무기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무기를 찾았다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해서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유일무이한 당신만의 무기를 더 날카롭게 벼리고 코어 브랜드를 키우는 일입니까? 아니면 또다시 남이 던져준 애매한 부탁들을 처리해주면서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무의미하게 소모하는 일입니까? 당신은 어떤 라벨을 스스로 깨부수고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치열하고 깊이 있는 탐구가 당신만의 절대 무게를 찾는 여정에 아주 예리한 나침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시간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